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함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sum, 그 다음에 뭐, average, 그 다음에 max, 뭐, count,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뭐, sum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이고, average는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max는 최대값, 이런 걸 계산하는 함수인데, 앞에 그 D가 하나씩 붙어 있죠. 그래서 D average, D sum, D ma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D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평균,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뭐 합계, 최대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표예요, 표. 우리가 지금 그 엑셀에서 주로 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표의 그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의 영역을 지정해 주고 평균을 계산한다던가 합계를 계산한다던가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그 기능 잠깐 보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D-average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즉 표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열의 평균을 계산해요. D-sum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고 D-count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열의 내용 중 비어있지 않은 열의 개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Dmax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최대값 찾아야. D민은 조건을 만족하는 열의 내용 중에 최소값을 찾아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제 그 커마 리급이나 ITQ 시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어떤 특정한 하나만 이렇게 뭐 집중돼서 나온다기보다는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D에버리지 함수가 뭐 커마 리급이나 ITQ 엑셀에서 출제 그 빈도가 좀 많죠. 자, 그래서 그 적용 예를 보면은 그 일단 조건값이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전문직의 예상 인상률 평균.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전문직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물만두의 주문량 합계. 일단 물만두가 또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성이 초식인 동물의 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건이 또 식성이 되겠죠. LPG 차 중 최고 대여 수입 하면 이제 LPG 차가 또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조건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함수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식을 보면 여기 이제 그 디에버리지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인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셀 범위를 이제 지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필드는 이건 뭐냐면은 그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이제 몇 번째 칸에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문제를 찾아보면 쉽게 이제 그 찾아서 입력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 D에버리지 함수뿐만 아니라 뭐 Dsum이나 Dmax나 이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의 인수는 다 똑같다. 저 세 가지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아 다 똑같이 나오니까 하나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 똑같은 형태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또는 뭐 사무실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 나주 문제가 있죠. 나주 생산지 상품의 10월 판매량의 평균. 예.
굉장히 힘들어요. 네.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달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뭐를 계산해야 되는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월의 판매량 여기 보니까 전월 판매량 있고 10월의 판매량이 있네요. 그러면 10월의 판매량에 뭐를 평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에버리지 함수 같으면 이거 전체를 다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디에버리지는 앞에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나주니까 생산지가 나주인 거 요거 하나, 둘, 세 개만 뽑아서 여기에서 평균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네,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나주가 생산지래. 그러면은 일단은 나주 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 나주죠? 그다음 요거 나주죠? 그다음 여기 나주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세 군데가 나주가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10월달 판매량인데 나주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주, 그다음에 또 나주가 여기 또 있죠. 여기서도 나주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또 나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10월 판매량이 뭐 평균이죠. 그러면은 80일과 140과 130을 더해서 이제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117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그 디에버리지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잠깐 fx 들어가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인수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요거는 이제 필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곳, 그러니까 10월 판매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어디를 잡아줬냐면은 H4번 셀을 잡아줬고, 데이터베이스는 표범위 되니까 B4번 셀부터 여기부터 H12번 셀까지 잡아줬고, 크라이테리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건, 나주니까 이거를 이제 셀 범위를 잡아줘요. 근데 어떻게 잡냐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나주인데 뭐가 나주예요? 위에 그 항목 이름이 생산지가 나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셀 범위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잠깐 그렇게 살펴봤고 그러면은 실제 한번 그 디에버리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여기다 문제 풀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풀겠습니다. 일단 fx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디에버리지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에버리지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확인. 자, 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표범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표범위가 어디냐면은 지금 순수하게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이 있죠. 요만큼이요. 예, 요만큼이 우리가 순수하게 데이터 영역으로 표를 만든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표범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왜 필드를 건너가고 크라이테리아로 가냐? 이유는 크라이테리아가 좀 쉽죠. 예, 좀 쉬워서 그래요. 자, 조건이 나주 생산지라고 돼 있잖아요. 예, 나주 생산지. 그러면은,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조건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생산지라는 항목에 나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줄을, 예, 그 셀 범위를 잡아주면 크라이테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카운트 if 함수나 sum if 함수처럼 여기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셀 범위를 지정해줘요. 자, 생산지가 나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도 나주 생산지라고 돼 있죠.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일부러.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방법은 생산지가 나주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주가 생산지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생산지가 나주인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셀 범위를 항목 이름과 내용까지 두 줄을 이렇게 셀 범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칸, 숫자를 넣는 게 더 편해요. 아까 뭐 H4번 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값, 지금 10월 판매량이죠.
그 10월 판매량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그거를 여기다 숫자로 써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월 판매량은 7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를 쓴다? 7. 이렇게 7이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필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이렇게 입력해주면 여기 지금 얼마라고 나와요? 117이라고 나오죠. 여기 117 나오죠. 요거는 81, 140, 130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확인.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 지금 셀 범위가. 그죠? 예, 그 크라이테리아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만약에 나주가 아니고 통영이라면 어떻게 될까? 여기 통영. 이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통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아, 이렇게 안 해요. 예.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두 개의 셀이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생산지를 복사해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서 적당한 셀에다가 빼주고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C, 예, 컨트롤 V, 예, 붙네요.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통영이면 통영은 얘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그 밑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건 크라이테리아 값을 이렇게 셀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요. 셀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조건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아까 그 뭐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하지 않는다, 잡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그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크라이테리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99%는 이렇게 나온다고 봐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끔 나와요. 그때 혹시나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잠깐 예를 들어봐 줬습니다. 디에버리지 관련된 예제로 이번에는 그 목표값 찾기 제2작업이죠. 제2작업인 목표값 찾기와 연계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보겠습니다. B11번에서 G11번 셀을 병합하여 제가 미리 병합을 해놨어요.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을 입력한 후 입력했고요. H11번 셀 여기죠. H11번 셀에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세요.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것이 이제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판매 수량은 여기 있죠. 예, 여기 판매 수량이 있는데 김치 반찬을 한번 좀 체크해 보자. 이게 김치 반찬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또 김치 반찬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김치 반찬이 여기 또 있네요. 그럼 김치 반찬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세 개에서 평균값이 또 그 같이 연결되는 평균값이 누가 있냐면은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116 노란색으로 칠한 것까지 있죠.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김치 반찬인 판매 수량 116, 162, 147 요거에 대한 평균을 여기다가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계산할 거는 판매 수량이라는 건 알았고 그러면은 디에버리지 함수에서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조건은 김치 반찬이죠. 근데 뭐가 김치 반찬이에요? 분류가 김치 반찬이죠. 그러니까 조건, 크라이테리아를 지정해 줄 때는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fx 클릭을 해서 자, dAverage 선택하고 확인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표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예, 여기 나와 있는 표 전체를 다 잡는데 어디까지? H 10번까지 잡죠. 요 밑에 아래는 표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요 10번 행까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dAverage 함수 가지고 계산할 값이 있는데 값이 있는데 도대체 그 값이 뭘까? 그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판매 수량이 돼요. 근데 그 판매 수량이 이 표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 예, 숫자 쳐봐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필드 값은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죠. 조건인데 조건이 아까 그 뭐의 평균 판매 수량을 계산해 달라고 했냐면 김치 반찬이야. 그럼 김치 반찬은 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 분류 밑에 있죠.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김치 반찬? 분류가 김치 반찬. 그래서 항목 이름, 요 제목하고 내용 두를 이렇게 그 블럭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엉터리처럼 됐는데 여기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닫고 그랬더니 평균값 나오네요. 여기 141점 뭐뭐뭐뭐뭐 무한소수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확인. 네. 자, 그렇게 해서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 이 목표 값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한 값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dAverage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럼 기왕 하는 거 목표값까지 가봅시다. 기왕 하는 거 목표값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이 뭐가 되려면 143이 되려면 지금 141이죠. 근데 이 값이 143이 되려면 총각 김치의 판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141일 때는 116인데 이게 143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하면 120개가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목표값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 dAverage 함수가 계산된 요 셀을 선택하고 자, 목표값은 데이터 메뉴에 있죠? 여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가야 됩니다. 요거 클릭. 자, 그럼 수식 셀은 H11번 셀이라고 자동으로 잘 잡혀 있죠. 예.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식 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찾는 값은 얼마예요? 여기 143이 되려면 그래서 143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자, 바꿀 셀은 어디예요? 이게 143이 되려면 여기 판매 수량 116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여기가 바뀔 셀이죠. 그래서 여기를 셀을 클릭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요거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목표값 찾기에 지정해 줘야 될 거는 다 지정해 줬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확인. 눌렀더니 자, 이제 나왔다 이거죠. 여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아까 116에서 120으로 바뀌었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답하고 이제 맞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답을 왜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답을 주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나? 못했나? 잘했으면 답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왜 틀렸을까? 맞춰보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답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dAverage 함수도 해봤고 하나 더 붙여서 목표값까지 같이 연계해서 또 해봤습니다. dAverage 함수는 실제 사무실 현장에서도 사무실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느낌 저거 같죠? 썸이프 같지 않아요? 썸이프? 예.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는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뭐를 계산해요?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D 에버리지 목표값 연계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